어느 정도 우리가 살 때 일을 하고 투자를 하는 목적이 약간 부자가 되고 뭐 네. 이러고 싶은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좀 요새는 부자가 된다 그러면 좀 없어 보이니까 경제적 자유를 찾기 위함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부라는 것을 예. 좀 기준을 잡자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너 좀 괜찮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뭐 그런 이미지인지 는 모르겠는데. 근데 유복하다는 것들은 전 그 가늠이 잘 안 되는 게, 네. 사실 그 우리나라의 한 50대 정도 되시는 가능성이 많이 분들은 거기서 유복하다 유복하지 않다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기를 많이 네. 거쳐왔었고 위기도 겪고 그러면서 이렇게 의외로 이렇게 자수성가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 현재로 봤을 때를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고생을 하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매우 고생했습니다. 그냥 뭐 나 때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특별히 이제 가능성이 많은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부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컨셉을 좀 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권함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부 이러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리고 부자 이러면 되면 무조건 좋은 거고 무조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예. 근데 제 생각은 그 추상적인 개념에 정말 실증적인 어떤 부의 개념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은데, 예. 저는 좀 유리했던 게 부의 반대쪽에 있는 빈곤, 가난을 비교적 그 어린 시절에 굉장히 크게 경험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저희 때는 대부분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좀 유별나게 그런 가난에 대한 추억이 있고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부자는 당연히 되는 어떤 트랙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 부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로 작용할 거고 그 부가 주는 특권은 뭔지에 대해서 컨셉을 정확하게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진짜 듣고 싶은 게, 부라는 거를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예. 좀 돈 있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예. 근데 되게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약간 소금물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목이 말라서 마시면 갈증이 생기는. 그러니까 부가 있으실 때, 이게 뭐 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생기신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입 사원이 보기에는 뭐 억대 연봉 받는 분들 받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막상 만나 보면 또 안 그렇거든요. 그 저도 이제 뭐 이렇게 권력을 가지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처의 장관님을 만나면, 그러면 그분들은 되게 안 그럴 것 같은데 또 항상 그 자신의 지위, 그리고 심지어 돈 문제까지, 뭐 장관이 더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부가 뭐고, 뭐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거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는 뭐 뭘 소비의 자유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더 좀 고차원적으로 말씀하면 관계 설정의 자유로움. 돈 때문에 관계를 훼손하지 않아도 되는 가족 관계도, 사실은 빈곤 때문에 가족 관계가 굉장히 그 파괴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죠. 우리나라 거의 이혼 사유의 대부분이 경제적인 겁니다. 그 표면적인 건 그게 아니다. 그 근저에는 경제적인 게 대부분 작용을 하고요. 제가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뭔가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취재를 해보면 그 안에는 욕심, 그렇습니다. 항상 돈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건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그 부자유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마음가짐 때문에 벌어지는 일일 거고요. 더 나가면 이제 사실은 나의 생각과 행위가 경제적인 어떤 영향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뭔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조금 더 나가면 내 삶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훨씬 더 주체적으로 뭔가 운용하고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나가면 그러면 내가 나의 어떤 경제적인 자유를 만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가 더 의미 있는 어떤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타진, 이런 것들까지 이제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뭐 공자할 같은 그런 공자님 같은 말씀이냐 이런데, 실제로 저는 뭐 제가 뭐 큰 부를 일군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2012년에 리타이어 할 무렵에 이 정도의 경제적인 자유면 그냥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배워온 상식과
지식 정도면 매니저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직업을 택하지 않고 프리랜서 방송인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물론 조금의 부침은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저의 자산을 불리고 또 이런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도를 할 때 이게 돈이 되나 안 되나 이런 생각, 그리고 지금 찰나적으로 나한테 유불리 이런 걸 물론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것 이상의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가지게 하는 거는 정말 각별한 희열이에요. 그게 이제 경제적 자유가 주는 선물인데 경험해 보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경로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다음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네. 경제적 자유를 네. 얻고 싶은데 네. 이거를 어떻게 얻어갈 것인가가 다음 질문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 받았던 키워드가 간절함, 도움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어요. 근데 사실 뻔하죠. 간절히 저도 부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기도 해요. 네. 근데 이 키워드를 주셨다는 거는 뭔가 실증적으로 느끼신 바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 키워드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정말 간절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정말로 부자가 되냐? 그건 뭐냐면 정말로 경제적 자유 부자가 되고 싶은 간절함이 있으면 선택을 한 거거든요. 부자의 길을. 그 얘기와 동일한 얘기는 부자가 되는 길에 도움되지 않거나 방해가 되는 일들은 다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다 같이 누리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마음만 간절하고 부자 되고 싶어. 그래서 책을 서점에 가면 뭐 비트코인으로 뭐 3억 벌기부터 시작해서 뭐 갭투자로 이런 책을 읽잖아요. 그거는 간절함이 아니에요. 그와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내려놔야 돼요. 네. 저는 30대의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걸 내려놨던 것 같아요. 하물며 소비도 그렇고요. 관계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게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게 당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형들이 야, 너 학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런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배가 야, 너 이제 시작했으니까 너 부자 돼야 돼. 이거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왜? 학생은 그냥 학생의 본분이 공부해서 좋은 대학이나 뭐 이런 데를 가면 성공할 가능성을 더 키우기 때문에 그쵸. 부모들 입장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당위예요. 예. 근데 그냥 내가 아끼는 후배나 동생한테 야, 너 부자 돼야 된다. 그냥 늘상 그렇게 얘기하고 듣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부자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그 기간 동안에 희생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부자 되는 길이 다 이렇게 갖추면서 뭔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위로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뼈를 깎는 희생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예. 부자연스럽게 부자 되는 그 일이 그저 그냥 저는 소시민으로 살면서 만끽하는 그 삶과 견주어서 이게 더 중요하고 내 인생에 훨씬 더 의미 있는 길이라고 판단하는 분들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언젠가부터요. 모든 사람이 다 부자 되려고 하죠. 그렇죠. 그죠? 예. 당위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하지 않는 사람이 좀 이상해 이상하죠. 보이죠. 예. 그런데 부자 되려는 노력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그 노력은 굉장히 처절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상반된 얘기인데 그런 가능성이 없나요? 부자 되려고 내가 노력을 하면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때 판판이 놀다가 고2 딱 여름방학 때보다 결심해서 공부할래 그런다고 서울대 가는 확률이 많이 없죠. 그 왜 그럴까요? 기초가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예. 그리고 다들 공부 열심히 하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테크라든지 직업을 통해서 혹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법을 어기지 않고 부자가 되는 거는요. 그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심하고 간절함으로 결심하고 그렇게 가는 경로는 대부분 답이 나와 있거든요. 소비를 줄인다든가. 일단 탈락인데요. 소비를 줄여야 된다니. 아니면 부에 관련된 정말 끈질긴 공부를 한다든가. 예. 그죠? 이런 것들을 하면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부자는 운이
어느 정도 결정한다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죠. 음.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간절한 결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간절함을 구현할 노력도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부자가 안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겸비하면 학생이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그 확률보다, 물론 이제 시드머니가 뭐 부모님이 도와줘서 그 유불리는 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분들 입장에서의 절대적인 부자가 되는 그 경로가 훨씬 가능성이 높은 일이라는 거죠.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리얼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이렇게 취재하면서 만난 분들하고 이제 경험에 대한 얘기를 듣다가 그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내가 보니까 부자가 되려면 네. 야 집에 차 앞딱지가 좀 네. 있어줘야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뭔가 그 투자라든지 뭔가 시도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번에 그냥 순탄하게 부자가 되시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허리띠 조여가면서 살다가 기회가 생기면은 도전도 하고 도전하다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지에 사업딱지가 붙기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아 그럼 나는 안 되겠다. 나는 그런 거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는데 정말 우리가 앉아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정말 나의 뭔가를 희생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쪽 손에 쥐어 있고 있는 걸 놓으면 너무 이렇게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간절함이 어떻게 보면 위장된 간절함일 수 있어요. 근데 저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부끄러운 가족사긴 한데 저희 부모님도 참 열심히 사셨는데 예. 사업에 계속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제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졸업을 중학교를 하는데 제가 그때 대학교 1, 2학년 그래서 졸업하면 외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날도 졸업식에 갔다가 외식을 하러 갔는데 음식점에서 나오는데 아무도 돈이 없는 거예요. 온 가족이 밥은 먹었는데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러면 거기서 간절함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진짜 정말 간절하게 이걸 고민하고 내가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간절하게 됐을 때 선택하는 길을 사실을 알죠. 사람들 분명히 알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알 건데 여기서 도움이라는 키워드도 좀 여기서 약간 좀 모르겠는 게 네. 결국은 남이 도와줬다는 얘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으로도 좀 해석이 되는 것 근데 이제 같아서.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시각과 마음가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렇게 뭐 한 30년 가까이 투자도 하고 또 중요한 고비 예를 들면 IMF 때 유학을 간 얘기도 드렸고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 다시 탈출해서 예. 좋은 기회를 맞았고 또 제가 지금 55세인데 이 전형적인 아재잖아요. 근데 130만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가 될 줄 누가 제 친구들도 요즘 만나면 그게 더 많냐 그래요. 저도 어쩔 때는 막 어디 가다가 또 아는 사람 보고 뭐 아까도 오는데 뭐 사진 찍자 그런 분도 있고 그래요.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 IMF 금융위기 또 글로벌 팬데믹 위기 때를 어떻게 이렇게 잘 넘어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작년 올해 나한테 일어났던 일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코 그게 나의 어떤 영민함이나 나의 근면함, 나의 결단력으로만 그런 어떤 행운이 계속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그 고비마다 이른바 돕는 손길들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제가 김프로 TV를 만들었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2% 정프로가 없이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아침 라이브에 권순우 기자가 처음부터 조인해서 개근을 안 해줬으면 이렇게 되겠냐? 아니, 그 제가 예. 의례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경제의 신과 함께를 3년, 4개월 전에 만들었을 때 제가 그 전부터 뭐 이 리서치 센터장님들이나 뭐 이 연구위원들하고 무슨 엄청난 인간관계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신생 팟캐스터인데도 나 이런 취지로 하는데 한번 나와주세요. 거절한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거 다 돕는 손길이라고 진짜 그렇게 느끼고요. 하긴 방송국에서도 이제 한 명 한 명 섭외하기가 안 생각보다 되잖아요. 쉽지 않아요. 안 되잖아요. 예. 그 제가 무슨 자산을 갖고 뭐 무슨 출연료를 엄청 준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예, 맞습니다. 출연료를 많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상승률로는 꽤 냈어요. 아유, 근데 예. 이게 그렇게 켜켜이 쌓여서 오늘날 3프로 TV 이걸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금융위기 때도요. 제가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그때 만약에 한 달 내지 2달
정도만 늦게 들어왔으면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버드 예일 나온 애들도 다 실업자 됐다고 미국에서. 맞아요. 그죠? 네. 홍콩도 마찬가지.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커리어를 갖고 있다고 그 좋은 조건으로 여기 왔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제가 일일이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정말 눈물겨운, 제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저를 이렇게 후원하고 이렇게 도와줬던 그분들이 뭐 그렇게 심각하게 도와주면 결과적으로 저한테 엄청 도움이 됐던 분들이 있고, IMF 때도 왜 그 선배들이 한 달 사이에 세 분이 그렇게 심각하게 너 유학가라는 얘기를 해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제 인생에 예. 정말 중요한 돕는 손길들로 작용을 해서 그 고비들을 넘기고 지금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쭉 돌이켜보니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의 사고의 방향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다음은 뭐지?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삼프로 TV가 잘 되면, 그러니까 저한테도 많이들 물어봐요. 그럼 네. 야, 거기 130만 유튜브 되면은 광고 수익 얼마 나오는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그 유튜브 채널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방송국화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그림을 좀 그리고 계세요? 이게 뭐 개인적으로, 회사적으로 말고 개인적으로.